제이슨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음. 제이슨님께서 쌈더 게스트 참여를 해 주셨는데 네. 이야기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약간 옴니버스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짧게 짧게 이렇게 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제가 인제 일반인으로서 이렇게 느꼈던 상황들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인제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쭉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얘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한테 수호령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제 5살 때 겪은 일인데요. 예, 100% 실화고요. 저희 집 옆에 인제 창한이 오빠라는 오빠가 하나 있었어요. 실명 밝혀도 됩니까? 예, 밝혀도 상관없어요. 네. 예. 창한이 오빠. 예, 창한이 오빠라고 있었는데 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 오빠분이 썰매를 만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음. 인제 제가 1972 년생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인제 왕복 2 차선 도로였거든요. 네. 버스도 많이 안 다니고 도로에 차도 별로 이렇게 안 다녔어요. 뜨문뜨문 다녔을 음. 시절이었었어요. 근데 그 썰매를 만들어 가지고 저를 태우고 지금처럼 말하자면 시승이죠. 네. 네. 이제 해 가지고 이렇게 딱 빼준다고 했는데 아니 코너를 딱 도는데 그 우회전을 딱 하면은 우리가 원심력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죠. 왼쪽으로 쏠리죠. 오른쪽으로 돌았는데 왼쪽으로 저는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딱 떨어져 나가는데 택시가 앞에서 한 대가 정면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가 그 눈길 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딱 꺾었는데 그때 인제 택시가 오는데 정면으로 오는데 제가 그때 4 살인가 5살 때였거든요. 근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리는데 "꺄." 이러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숙여. 예. 음. "꺄." 이러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5 살짜리가 뭐를 알겠어요 그때 당시에. '숙여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숙였어요. 그 택시가 끼익 하고 쓰는데 저를 밑에 깔았어요. 끼익 하고 쓰면서 그 눈길이니까 그 네. 택시도 놀랐겠죠. 애가 갑자기 그쵸. 튀어나왔으니까. 그래서 인제 깔았는데 막 이렇게 신발이 막 양쪽으로 다 날아다니고 막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양복점을 하셨거든요. 네. 신화 양복점이라고. 그 인제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 가지고 신화 양복점 딸내미 죽었다고, 차에 어. 깔려서 죽었다고, 그리고 울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그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음. 저는 인제 그때 당시에 조용해졌을 때 당시에 음. 차에서 기어 나왔어요 제가. 기어 나와 가지고 보니까 막 사람들은 막 손 입에다 맞고 막 차에 깔렸으니까 어쨌든 저희 엄마가 좀 되게 겉으로는 굉장히 강하신 척하시는 분이신데 음. 엄마도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딸내미가 그쵸.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 가지고 엄마가 해 주신 거는 계란 후라이 2 개, 그다음에 로보트 태권브이 만화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쌈무님 모르시죠? 로버트 태권브이는 알죠. 그러신가? 예. 네. 그래 가지고 그때 그거 인제 만화를 보면서 엄마가 계란 후라이 2개 해 주셨던 그 기억이 나서. 근데 지금도 거의 제가 지금 49 이니까 네. 5살 때면은 지금으로부터 40 몇 44년 년 전. 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음성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숙여!"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그 남자의 목소리였나요? 여자 아니면 할머니. 할머니의 목소리로? 네. "숙여." 그러신데 근데 그분이 꿈에도 지금도 나오세요. 어 누군지는 모릅니까? 근데 저희 뭐 증조 할머니나 고조 할머니 되시겠죠? 근데 이게 뭐 아. 제가 뭐 이렇게 좀 주의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말씀 없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노트를 딱 펼쳐 놓으셔요. 1 번 네가 이거 주의해야 돼. 2번 이거 주의해야 돼. 딱 이렇게 음. 딱 하면 제가 인제 꿈에서 "할머니 그거 말고 로또 번호 로또 번호 알려 주셔야죠." 네 막 이래요. 그러면 네. 그 할머니가 그냥 말없이 가셔요 웃으면서. 그러면은 어. 그게 잠꼬대로 "할머니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저 이거 음. 가르쳐 주고 가셔야죠." 이게 막 잠꼬대로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어. 지금도 그렇게 인제 조상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음. 하여튼 네 하여튼 제가 그래서 살아났겠죠. 와 신기하네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제가 인제 귀신을 또 1번 본 적이 있어요. 오. 귀신은 뭐냐면 저희 인제 엄마 집이 네. 연립이었어요. 2 네네. 층밖에 안 되는 연립이었는데 음. 그때는 인제 그 오래전에 지은 거라 인제 연립이었는데 저희 2 층에 음. 락커 애들이 있었어요.
락커. 뭐 이 락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하여튼 맨날 시끄럽고 네. 떠들고 막 드럼 치고 막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음. 걔네들이. 근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태어나서 인제 귀신을 처음 본 게 그때였는데 저희 친오빠한테 내가 "비가 오니까 오빠 창문 좀 닫아." 네 음. 이랬어요. 음. 그랬더니 우리 오빠가 "네가 닫어." 이러는 거예요. 네네. 그래 가지고 "아 오빠가 좀 닫으라고." 제가 이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아 네가 닫어." 막 이래 싸우다가 아이씨 그럼 제가 닫았어요, 어. 창문을. 딱 닫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머리가 길고 그게 이게 슬라이드처럼 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슥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창문 바깥으로요? 예. 오. 그래 가지고 나는 '아 2 층에 애들이 올라가나 보다.' 저는 좀 그랬거든요. 그러면 2 층으로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그 발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빠 문 좀 열어 봐." 그랬더니 우리 오빠가 "네가 열어 보자." 이러는 거예요 오빠가. 그래 가지고 사이가 네 아주 좋으시네. 그래서 제가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올라간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럴 때 한번 귀신을 또 봤었고 근데 좀 사람이 귀신을 보면 이렇게 봐도 못 본 척 이게 뭐가 이렇게 들려도 못 들은 척 하라고 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인제 임신했을 때 화장실을 가는데 주방으로 딱 걸어 나가는데 어떤 다리에 털이 많이 난 남자인데 그 하체만 보이더라고요. 오 하체에 자신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털이 이렇게 좀 많이 났었어요. 그래 음. 가지고 '아 뭐야.' 이러면서 그냥 화장실 갔다 왔거든요. 아무 그냥 생각 없이. 네. 예 그걸 무시해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좀 여기 산무이님 팬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사람을 만나도 있잖아요. 네. 그 귀신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게 느껴지는 그게 있어요. 이게 영감이나 촉감이 좋은 사람들은 네. 내가 분명히 그냥 일반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 눈빛이라든가 이런 게 소름이 확 돋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찬바람이 뒤에서 싹 들어오면서 등이 오싹하면서 소름이 확 돋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 이게 이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어. 예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왜 예를 들면 공중 네. 화장실을 가잖아요. 네. 공중 화장실을 가도 어떤 데는 그냥 뭐 불 꺼진 데도 그냥 가 가지고 '아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불 꺼졌나 보다.' 하고 이게 소변을 보는 데가 있는데 맞아요. 어떤 데는 불을 환하게 켜 놨는데도 등짝이 이렇게 오싹하게 느껴지는 데가 있거든요. 어떤 그런 데는 느낌인지 알 것 예 그런 같습니다. 데는 영가가 있는 거예요. 어. 저는 좀 저기 집안이 좀 대대로 좀 세습무적인 집안이 있어 가지고 저희 집안 아. 내력이 그래 가지고 인제 그런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음. 예. 그래서 그런 거 그러면은 그런 장소는 안 가시는 게 좋은 거죠. 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가가 따라오 올 수 있으니까. 네. 네네.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네네.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공중 화장실은 딱 들어가서 '아 뭐 여긴 뭐 아무렇지도 않아.'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음. 어떤 데는 딱 이 문 입구에서 그냥 이렇게 발걸음이 딱 멈춰질 때가 있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 그러면 거기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눈빛이 순간 있잖아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그냥 눈빛이 이상해요. 딱 이렇게 변할 때가 음. 있어요. 근데 하여튼 고 얘기 인제 두 번째 고 얘기고 세 네네. 번째 얘기는 인제 제가 저번에 인제 산무이님 방송에 방송으로 인제 말씀드렸던 거 저희 할머니 인제 저승 다녀오신 거 그거는 인제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죠 그쵸. 말하자면. 네. 예예.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천주교 다니시거나 기독교 다니신 분들은 뭐 "영원히 이렇게 있는 데에서 장미꽃이 피었는데 뭐 천사가 빛을 내면서 나를 손짓을 했다. 근데 내가 음. 그래서 뭐 천국을 갔다 왔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진짜 뭐 삼도천을 걸어서 배를 타고 갔다 왔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음.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인제 전설의 고향에 나오신 그런 얘기. 그래서 저승의 모습이 다 인제 사람마다 네. 틀리게 보이나 봐요. 그래 가지고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살아생전에 할머니가 "네가 이런 거 방송을 좀 낼 수 있으면 좀 내 달라. 내 사연을. 내가 너무 신기한 거를 내가 오. 경험을 했다." 그래서 오. 할머니 얘기하세요. 알았어요. 내가 방송에 내 드릴게요." 고 막 받아 적었어요. 네네. 적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노트가 저도 뭐 정리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인제 그게 없어졌는데 할머니 음. 말씀은 그거였어요. 저희 할머니가 7 남매를 낳으셨는데 막내 이모를 낳았을 때 저희 인제 할머니의 시아버지가 한학자셨는데 그때 당시 새벽까지 인제 공부를 늦게까지 하고 계셨대요. 그래 가지고 공부를 하셨는데 어디선가 총성이 땅땅 2 번이 이렇게 들려 가지고 할아버지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때 할머니는 저승사자가 오신 거예요. 저승사자가 오셨는데 안방 앞을 딱 나가니까 거기서부터는 저승길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네 집은 저도 가 봐서 알지만 그러니까 가마솥에 장작 불 떼고 그다음에 사랑방이 있고 대청마루 있고 대청마루에서 이렇게 신발 신는 데에는 그게 인제 디딤돌이라 그래 가지고 어. 이렇게 돌이고 그다음에 앞에 마당이 있고 이런 옛날 집이 있었거든요. 전형적인 그 옛날 집이네요. 예예. 외양간 있고 그런 데였어요. 근데 인제 할머니가 저승사자가 오셔 가지고 인제 따라가셨겠죠. 가셨는데 문을 앞을 딱 나서니까 거기부터는 인제 완전 저승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따라서 가셨는데 거기서 계속 한참을 가셨대요, 한참을. 가셨는데 물 하나를 지나고 나니까 음료수 같은 게 있어서 "이 물을 마셔라." 그래서 음료수 같은 거를 마셨대요. 또 음. 2 번째 문을 지나니까 "이거를 마셔라." 또 마셨대요. 12 대문을 지나셨대요, 12 대문. 그래 가지고 12 대문을 딱 지나셨는데 거기 염라대왕이 딱 있더래요. 명부를 딱 이렇게 들춰보면서 "어디 어디 사는 제천 어디 어디 사는 홍제식이구나." 그러면서 인제 이렇게 명부를 보는데 우리 할머니가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나는 이제 우리 막내 젖먹이 젖을 먹다가 저는 지금 왔습니다. 제발 저를 몇 년만 살려 달라고. 제발." 그러면서 막 할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염라대왕이 그 저승사자도 실수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래 가지고 "그럼 네가 언제쯤 오겠느냐?" 그랬더니 "우리 막내 시집장가 다 가고 애 낳는 것까지 보고 제가 그때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그랬더니 그 염라대왕이 "알았다. 그럼 저 문으로 나가라." 음. 근데 그때 당시 그 저승에 갔을 때 앞에 미애 할머니라고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근데 미애 할머니를 거기서 봤다는 거예요. 그 미애 저승에서. 할머니 예 저승에서. 그래 가지고 "아이고 자네가 왜 여기 와 있어? 여기 와 있으면 안 되잖아." 인제 이랬는데 하여튼 그러고 보고 난 다음에 인제 그 염라대왕이 나가라는 문으로 나갔는데 거기 음료수 2 잔이 있더래요. "어떤 거를 마시겠느냐?" 그래 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난 이거를 마시겠다." 그래서 이거를 딱 마시고 딱 따라갔는데 그때 그 저승사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전설에 관해서 뭐 갓 쓰고 뭐 검은 뭐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 이제 70-80 년대 순경이라고 있었어요. 여기 시청자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가끔 볼 수 예. 있죠. 이렇게 옆에 네. 방망이 차고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음. 그래 가지고 파란색 그 순경복을 입고 이런 그 저승사자가 인제 할머니를 모시고 그다음에 저기를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에 인제 천이 있었대요. 다리를 건너가는데 우리 할머니가 근데 미적미적 이렇게 따라오시니까 그 저승사자가 방망이로 할머니를 허리를 딱 치면서 "딸야 따라와." 그러면서 인제 탁 치는데 할머니가 "아이고고고." 이러면서 이제 그 다리 밑에 그 강물로 떨어지셨는데 그래 가지고 인제 그 다리에서 떨어지셨잖아요. 그러고 네. 와서 보니까 인제 이승이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음. 한학자이신 시아버님께서 총소리가 3 번이 났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 어. 땅땅땅 이렇게. 그래 가지고 "아이고 애미야 너 무슨 일 없냐? 괜찮냐?" 음. 그러고 가 봤더니 할머니가 인제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오신 시간이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이 "내 안방 밖을 나서후로부터는 거기가 다 저승길이다. 문 밖이 다 저승 밖이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 보면 객사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게 다 객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할머니 진짜 사셨어요. 쭉 이모 결혼하고 애 낳고 이것까지 다 보시고 염라대왕하고의 약속을 지킬 때가 되셨는지 할머니가 86 세인가 85 세인가? 그때 가서 엄청 많이 울었는데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게 염라대왕하고 약속을 지키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저승에서 중간에 만나셨다는 그 미애 할머니. 미애 할머니. 그 미애 할머니한테 그러고 난 다음에 미애 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자네를 저승에서 봤네." 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 가지고 미애 할머니가 그 뒤로 3 년을 엄청 아프셨대. 진짜 죽다 살아났어. 예. 원래 저승에서 본 사람은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 근데 그 할머니 지금도 살아 계셔요. 아 미할머니요. 예. 그래서 지금도 오. 시골 가면 "아유 미애 할머니." 그러면은 "어 그래 왔어." 그리고 뭐 인제 뭐 이렇게 오. 반갑게 맞아 주시고 하시는데 우리 할머니가 댐을 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승댐을. 예. 그 얘기가 하나 있고 신기하네요. 예. 또 하나 인제 제가 압구정동 살 때 나무 음. 계단 얘기가 있어요. 압구정동에 인제 남편이 인제 시집가야 가 가지고 남편이 인제 거기 압구정동에서 부잣집으로 인제 정원도 있고 막 뭐 과실나무도 있고 막 이렇게 잘 살았어요, 2 층 집에. 제가 신혼을 거기서 보냈는데 밑에 층에는 아버님, 어머님이 계시고 2 층은 저희 신혼방으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아버님이 중간에 문을 달아 주셨어요. 니네들 신혼이니까. 네. 그래 가지고 문을 달아 주셨는데 자꾸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계단이 삐그덕삐그덕 나무 계단이었거든요. 삐그덕삐그덕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자기야 아버님 올라오시나 보다." 그러면 몇 번을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다가 "아버님이 이 시간에 웬일이시지?" 하고 보면 아무도 올라오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삐그덕삐그덕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인제 이거는 남편이 해준 얘기인데 그때 당시 남편이 고등학생 때였는데 인제 식모를 두고 살았대요. 수지 이모라고. 예. 그래서 인제 수지 이모가 인제 그 방에서 자고 이렇게 이제 식모 생활하면서 자고 그랬는데 한날은 음. 자꾸 이렇게 새벽만 되면은 나무 계단이 삐그덕삐그덕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제 '어 이상하다.' 막 이러고서는 인제 그랬는데 자다가 가위를 눌렸나 봐요. 눈을 딱 떴더니 어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자기 목을 누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놀랐겠죠. 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왜 자꾸 이렇게 가위가 눌리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이모가 '내가 저거를 주워 갖고 와서 그러나?' 싶은 생각에 그 나무 계단으로 올라오는 그 벽에다가 액자 하나를 그때 당시에 그 인제 유명 영화 배우들 있잖아요. 외국 영화 배우들 있잖아요. 네. 그런 그 액자 사진을 하나 이렇게 걸어 놨었대요. 주워서요. 네. 주워 가지고. 아이고야. 예. 그래 가지고 인제 그거를 걸어 놨는데 음. 내가 저거를 갖고 오고 나서부터 내가 꼼자리가 이러고 가위가 눌리나 싶어 재수없어 가지고 그거를 갖다 집어 던졌대요. 근데 그게 깨지면서 거기서 인제 뒤에 하얀 종이가 보이는데 그게 뭔가 싶어 가지고 이렇게 딱 꺼내서 봤더니 여자가 머리를 푸르고 입에 피가 이렇게 흘려 있는 그림이 거기에 잠깐만. 딱 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뒷면에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당시에 그 왜 액자 뒤에다가 그런 그림을 넣어서 누가 그런 게 그러니까요. 뭐 왜 있을까? 많이 흘려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인제 제가 인제 유튜브 방송 듣고 막 인제 이런 괴담 방송을 듣고 하다 보니까 양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양밥 있죠. 예. 뭐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뭐 아니면 음. 안 좋은 거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양밥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당시 그거를 해서 버린 거를 주워오지 않았나. 네. 아. 아니면 그 주워 왔다고 했잖아요. 네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저주를 내리기보다는 거기다가 봉인을 시켜서 남이 가져가게끔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누군가는 주워가겠지.' 이러면서 네. 약간 혹한 그런 이제 포스터 같은 거를 액자화시켜서 그 뒤에다가 인제 몰래 감춰둔 거지. 우리 그때 당시에 브룩실즈 막 이런 애들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성룡, 브래드 피트, 뭐 브룩실즈 뭐 유명한 외국 배우들이 있었으니까 음. 그 수지 이모 같은 경우는 인제 뭐 멋있으니까 주워왔을 수도 있겠지만 혹하게끔. 예예. 그러니까 하여튼 좀 그랬다. 근데 저도 살면서 사실은 들었고 우리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걔가 이상하게 그 2 층 베란다에서 허공을 보고 엄청 지저댔거든요. 왜 그럴까? 예. 그래 가지고 "너 왜 그래?" 막 이러고 막 그랬는데 이게 삐그덕 삐그덕 이렇게 소리가 나요. 진짜 사람 올라오는 소리처럼.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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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무 계단이니까. 몇 번을 자기 아버님 이 시간에 아버님 올라오시나 봐. 왜 올라오시는 거야? 내려가 봐. 나가 봐. 이럴 정도였거든요. 그 하여튼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해결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그 인제 남편을 통해서 들은 거고
제가 있었을 때는 근데 아버님이 그 건물을 다 인제 부시고 빌라를 지으셨어요 거기다가. 아. 예. 그 인제 거기가 인제 뭐 과실수도 있고 정원에다가 차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는 음. 차고처럼 그렇게 2층 집이었는데 그거를 부시고 인제 그때 인제 압구정동 막 개발한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 인제 2층 집을 주셔 가지고 모르죠. 하여튼 집터라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음. 지금은 제가 인제 하남으로 이사를 왔지만 제가 인제 여기 안산에 살다가 면목동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집은 그 30 년이 넘게 된 집인데 다락방이 있어요. 다락방이 있고 그다음에 시청자분들 혹시나 인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쪽문이라고 있어요. 부엌하고 연결된 쪽문. 쪽문. 예예. 그래 가지고 왜 옛날에 엄마들이 거기서 이렇게 1988 응답하라 1988 보면 거기 타일 이렇게 깔리고 이런 그 부엌에서 이렇게 밥상 딱 내오고 이렇게 문으로 "밥 먹어라." 이렇게 딱 들이밀고 하는 그런 쪽문 같은 게 아 그 덕선이 집. 네. 예예예. 덕선이네 네네. 집처럼. 예. 그런 거에다 다락방까지 있었거든요. 오. 종교는 떠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해요. 안 좋은 집터에 가면 없던 병도 걸리고 뭐 안 그렇다고 좋은 하더라고요. 집터가 중요하죠. 그죠? 예. 건물터, 제가 집터. 예. 예. 그래서 제가 인제 뭐 안산에서 이사 와 가지고 거기서도 인제 막 병 걸리고 몸이 안 좋아 좀 어. 그랬었던 게 있었거든요. 이제 오. 그 집으로 이사 오고 나서부터는 여기서는 인제 되게 좋은데 네. 하여튼 그런 거 그런 집터도 느끼는 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그쵸. 네. 네. 뭐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네. 네. 근데 예.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겪으셨네요, 제이슨 님. 이천에서 휴게소를 지나다 보면 오른쪽에 저수지가 있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리를. 근데 저희 엄마가 얘기를 하시는데 음. 너무나 엄마가 리얼하게 얘기를 밥 먹다가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거를 고대로 전하지는 못해요, 음. 시청자분들한테. 엄마의 고향이 제천 충북 제천이시기 때문에 거기 인제 고추를 인제 따 가지고 인제 고춧가루를 하러 인제 가셨는데 음. 그 이천 휴게소에서 오시다 보면은 고쯤에서 차가 그 핸들이 미친 듯이 막 흔들릴 때가 있대요. 엄마 연세가 지금 72 이시니까. 음. 근데 지금도 운전을 하시는데 안전 운전이 30 몇 년 되셨는데 그 우리 외숙모가 옆에 타셨는데 "고모 왜 그래요?" 그러고 막 팔을 잡을 정도로. 근데 핸들이 미친 듯이 막 떨린 경험을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엄마가 여기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거 음. 사고 나겠다." 근데 엄마가 브레이크를 밟으셨대요. 핸들이 너무 막 미친 듯이 떨려 가지고.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차가 돌아가잖아요, 예 그 그렇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근데 마침 이 상대편 차량이 오지를 않아서 엄마가 "큰 사고를 안 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근데 외숙모가 옆에서 팔을 잡을 정도로 막 핸들이 막 미친 듯이 떨렸는데 근데 엄마가 인제 회사에 오셔 가지고 "야 내가 어저께 제천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이천역에서 지나다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 이런 일이 있었다." 음. 그랬다고 인제 엄마가 그러니까 그 같이 일하시던 그 한 분이 "어머 언니도 거기서 그랬어? 우리 남편이 트럭을 운전하잖아. 음. 근데 트럭 운전하다가 거기 오는데 핸들이 막 떨려 가지고 큰 사고 날 뻔했잖아. 언니도 그랬어?" "야 거기 어디 어디 길목에서 거기 이천육에서 지나자마자 그 우측에 저수지 있고." 그랬더니 "어 맞아 언니 거기야." "어 언니도 그랬어?" 그러면서 막 되게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그래서 차량에 이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예 그건 아니었고요. 엄마가 그때 음. 차 뽑지도 새거 뽑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어. 그래서 내가 엄마가 나중에 거기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저수지에서 사고가 한 번 났었던 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고요? 사람이 죽은 적이 저수지 있었어요. 안에서. 예. 그러면 그 저수지에서 후살기나 죽은 뭐 지방령이겠죠 뭐. 예를 들면. 음. 예. 저수지에서 죽은 어떤 혼령이 그거를 인제 끌어당긴 뭐 그런 걸 뭐 수도 하여튼 그 있겠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쌈민이 우리가 뭐 자유로 막 이렇게 귀신 얘기하고 예예. 그리고 뭐 48번 국도 가면 항상 사고가 난다. 어. 그리고 우리가 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음. 거기에 항상 거기서 죽은 그 영들이 그 지방령이 돼 가지고 떠나지 못하고 있어서 거기서 매번 사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같은 장소에서. 음. 근데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엄마가 얘기하는데. 이야, 그 근처에서 혹시 뭐 시청자분들 중에 어떤 그 네네. 운전대가 갑자기 뭐 흔들린다거나 그런 네네. 경험 있으신 분들은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신기한 썰이네요. 오늘 제이스님 이야기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